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법관 출신인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까지 가서 교도관 등을 상대로 집행 절차를 지휘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끝내 수감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오전 10시 50분쯤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또 수사관 1명과 함께 이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여러 차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실패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리력, 강제력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특검이 법 앞에 평등만 내세워서 무작정 밀어붙일 경우에 역풍과 파장을 불러올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란 특검팀은 3차례 이 강제 인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요, 이 특검보 등을 구치소로 직접 보내서 교도관을 현장 지휘해서 강제로라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건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에 이번에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차하면 이 윤 전 대통령 몸에 직접 손을 대야 하는 집행 주체죠. 바로 구치소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기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고충을 토로했던 서울 구치소 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부의 사유가 몸이 아파서라는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네. 그런 사례가? 어떤 거죠? 하루에도 그런 사례가 몇 차례씩 나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도. 예, 그렇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우리 그 특사경 팀장 또 그 전담하고 있는 특사경 팀에서도 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이 받은 체포영장의 기한은요, 7일까지입니다. 일단 첫 집행에는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를 시도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내 재집행은 없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특검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재집행에 나선다 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설령 집행에 성공해도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수사에 응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있는 만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명 위험이 있어 다음 달 안에 시술을 받아야 되고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조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내란 특검이 아니고 새 특검 가운데서 김건희 특검이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내줬던 그 영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조사를 받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집행을 맡아야 할 교도소 측,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교도소 측 입장을 보면 이제 피의자나 아니면 수감돼 있는 그런 그 미결수 입장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떤 조사를 받는 걸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조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법비다운 행태를 보였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아왔고, 사실 이제 특검 조사도 받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다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녹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다 나온 마당에 사실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쓰더라도 충분히 증거는 돼 있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예, 공천 말씀하시는 개입을 거죠? 얘기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정치범으로서의 투쟁을 하겠다는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네. 완강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체포 구인을 시소를 했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강제 물리력을 허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공권력의 집행 자체가 이렇게 무뎌지냐?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근간히 흔들린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법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인재 범죄 피의자들도 뭐 도미노처럼 건강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이번에는 아쉽게 물러섰지만 나름대로 법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